자, 이번에는 압류는 뭐냐면 조세, 공과금, 그리고 임금. 요게 95%예요, 95%. 가압류는 일반 채권일 가능성이 95%,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이 5%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압류는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일반 채권. 일반 채권이 뭐냐면 이행강제금, 법원이 과태료, 또는 검사 과태료, 또는 자동차 신호 위반 과태료, 이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일반 채권이거든요. 그래 가압류가 1번과 부딪히면 당연히 조세 공과금이 이기죠. 근데 일반 채권이 압류 채권, 이행강제금, 불법권 주문에 대한 이행강제금, 법원 같은 이런 걸 부딪히면 요거는 동순위가 되죠. 똑같죠. 응? 이번에는 이번에 우선 변제권이 임금 최우선 변제권 갖고 가압류했다. 그러면 압류 채권이 조세라도 이기고 일반 채권 다 이기는 거죠. 그리고 일반 채권 가압류와 압류가 우선순위 누가 우선하냐? 90% 정도는 압류가 이긴다. 왜? 95%가 조세, 공과금, 임금 채권 갖고 압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5%는 어떻게 되냐? 가압류가 우선 변제권이, 즉 임금 최단금으로 이 가압류를 했다든가 우선 변제권으로 가압류했다. 그러면 1번도 이기고 2번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압류, 압류가 동순위일 가능성은 가압류도 일반 채권, 압류도 일반 채권일 때는 저기하고, 또 뭐냐면 이 가압류가 이제 그 우선 변제권이 있는 즉 최단금, 최우선 변제 갖고 가압류했다. 그러면 압류를 다 이길 수도 있다.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가압류, 압류 부딪히면 압류가 이긴다. 이거는 9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까요?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A 소유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현 소유자라고 하죠. 현 소유자의 가압류. 이게 가압류, 압류는 처분금지 효력이 똑같아요. 단지 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으로 가압류를 보전 처분한 거냐, 확정된 채권으로 했느냐, 이 차이점이지. 그래서 이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또는 확정일자, 임차인의 확정일자부 우선 변제권,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처분금지 효력이 중에 요 가압류가 1억 원이다. 근저당이 2억 원이다.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가압류와 압류는 근저당권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무효화시켜요. 절대적인 무효가 아니라 요 1억에 대해서만 무효화시키죠. 근저당권에. 그러니까 이 가압류와 근저당 사이에는, 근저당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우선 변제권을 선순위 가압류, 압류에게 주장할 수 없죠. 그건 왜냐면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 효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압류의 처분금지 효력은 근저당권의 우선 변제권을 박탈시키죠. 우선 변제권을 무효화시키는 거죠. 처분금지 효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이번에는 A 소유자가 전 소유자예요. 있는 상태에서 가압류 또는 압류가 있고 나서 비소유자, 이게 현 소유자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임금 최우선 변제금. 그리고 당해세. 이렇게 했다면 요거는 가압류, 압류의 처분금지효력은 이 금액이 원래는 1억 원이다. 그럼 이 비소유자에게 1억 원만큼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배당을 어떻게 했냐?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게 1등, 그리고 요게 2등, 그 다음에 당해세가 3등,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근데 법이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전소유자, 현소유자를 가리지 않고 우선의 변제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이 종부세가 1등, 그리고 전소유자의 가압류가 2등, 그리고 요게 3등, 요게 4등, 이렇게 배당이 되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1차적으로 배당하고 2차적으로 이 임금 최우선 변제가 다 배당 못 받으면 임금 최우선 변제는 종부세보다 우선하니까 순환 배당을 돌려야 되는 사항도 발생할 수 있어요.